그럴까요? 내용은 많진 않지만. 네, 가볍게 시작을 하시면 가볍게. 촉받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려는 게 처음에 이걸 하고자 했던 게 제가 부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데 있냐고 해서 이름이 방사선 종양 할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간다. 맞아요.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 살아요. 맞아. 창문이 없어. 없는데 창문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몰라서 일단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을 갔어요. 몰랐는데 제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래요. 그래서 교육을 가야 된다고 갔더니 그런 말 듣고 무시무시했네. 그래서 뭐 하는 건가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혹시나 해서 책을 갖고 오긴 하는데 이 초록빛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책 하나를 던져주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를 위한 무슨 기본 교육? 시험도 봐요. 네. 그렇죠? 간단하게 시험 봅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에서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라돈 침대를 얘기하길래 그거에 대해서 시가 좀 비슷하다, 적절하다 생각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이 라돈 침대를 얘기하려면 방사선부터 얘기는 해야 돼요. 그래도 그럼 일단 맨 앞장부터는 조금 보긴 할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붕괴하셨던 게 방사선과 방사능이 뉴스 같은 것에서도 계속 혼재돼서 쓰고 있다. 근데 그게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다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도 문과 출신의 수학은 별로 그래서 이걸 글로 이해보단 글로 읽어가지고 적었어요. 혹시 방사능이 붕괴돼서 방사선이 나오는 거예요? 방사선이 맞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지? 얘기하기 전에 묻지 마. 헷갈리잖아. 제가 알고 순서가 필요한 순서가 그래 있습니다. 순서들 겨우.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둘이 같이 써 방사능 방사선을. 그러니까 뉴스에서 어떤 방사선이 되고 어떤 방사능이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순서대로 겨우 지금 중심 잡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묻지 마요. 그래서 방사선은 말 그대로 에너지의 흐름이래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뭐 전자가 있고, 원자는 핵과 주변에 돌아다니는 전자로 이루어지는데 그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말 그대로 음이온 양이온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대요. 일단 그렇게까지만. 그런데 방사선은 일단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요. 그리고 방사선은 그 종류에 따라서 알파, 베타, 엑스, 감마, 중선자 이렇게 5가지로 대략 나누는데 이게 종류별로 힘의 차이가 다르대요. 그래서 굳이 알파선이 뭐냐 하면 우리 화재 감지기 저거 있잖아요. 저거에도 알파선을 지금 사용해서 하는 거래요. 뒤에도 지금 적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연기 같은 게 나면 저기 알파선을 그어놨는데 연기가 나면 알파선의 얇은 종이 한 장으로도 이게 차폐가 된대요. 나가진대요. 그래서 연기 같은 게 들어오면 그것만으로도 자극이 돼서 저기가 센서가 작동을 해서 감지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알파선은 종이 같은 걸로 간단하게 막을 수 있다. 근데 이 라돈 침대에서 나오는 게 이 알파선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라돈 얘기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알파선이 얇은 종이로도 막을 수 있는데 그러면 침대에 있는 뭐 천이나 이런 걸로 막히지 근데 않아요? 어차피 얘기하신 김에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처음에 라돈 침대 나왔을 때 그 뉴스마다 그 초창기에 나왔던 뉴스와 후반기에 갔을 때 뉴스에서 그 얼만큼 피폭됐는지 그 양을 측정하는 게 조금씩 달랐어요. 그 이유가 또 어떻게 있냐면 그 맨 뒷장에 뭐라고 적냐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일단 마지막 기사에서 가장 라돈 매트리스를 네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최대 선량이 13.7이라고 했었는데
요거를 또 어떻게 검사를 했냐면 매트리스 위에다가 센치를 좀 띄어가지고 2cm, 10cm, 50cm 거리를 좀 두고도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불도 하나 깔아보고, 그 다음에 시트와 패드를 같이 깔고 어떻게 나오는지 측정을 해서 그 값이 달라지는 거를 봤대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확실히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방출량은 적고, 그러니까 피폭되는 양은 적고, 그 다음에 시트 하나 깔았을 때 감소하고, 시트와 패드 하나를 더 2개를 깔았을 때 현저하게 피폭의 양이 적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여기 뒤에도 여기저기 기사 같은 걸 찾아봐도 만약에 지금 야돈 침대를 걷어가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비닐이나 못하면 뭐 비닐 종류든 뭐든 그런 걸로 한번 감싸 놓아놔라. 그러면 다 차폐가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위에서 자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거네요. 만약에 그게 잤다 하더라도 그냥 생으로 하진 않잖아요. 거기에 시트 깔고 그다음에 진짜 패드 같은 거 깔고 그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그 여기서 측정하는 양보다는 피폭의 정도가 좀 덜 했을 거고, 지금 걷어가지 않아서 집안에 있다 되게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걷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어떤 걸로 덮어만 놓으면 천이든 비닐이든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차폐가 가능하다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또 뭐가 문제인 거냐면 얘기 나온 김에 이 13.7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단위 같은 게 나와요. 그때 얘기했을 때 정상인이 1년에 피폭 받는 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여기 2번째 장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방사선이라는 거는 자연 방사선도 있어요. 이게 우주에서 태양도 광합성이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태양이. 그럴 때 방사선이 방출이 되는데, 우리 지구도 그 영향권에 있으니까 자연 방사선을 받고 있다. 그랬을 때 일단 1일당 자연 방사선 노출량은 24 mS라고 되어 있는데 24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게 뭐 0.24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여튼 1인 자연 방사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24 mS요? 그러면 아까 13.7보다 높잖아요. 그거는 그쵸. 24라고 이게 단위가 조금 달라요. 2.4요, 죄송해요. 2.4 mS. 점이 안 보이네요. 평균량 아니요, 1년에 그냥 2.4 mS에 저희가 노출이 돼요. 2.4에 자연적으로 되는데, 만약에 달라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우리나라 얘기하셨으니까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거기에 가리바리시 자연 방사선은 연간 10 mS라고 나오는데, 지역마다 거기에서 강물, 그러니까 지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질에서 뿜어내는 자연 방사선의 양이 다르대요. 그래서 브라질의 이곳에서는 연간 10 정도의 굉장히 많은 자연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이런 자연 방사선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지금 방사선에 그러니까 피폭되는 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비행기 일단 그랬을 때 정상 수치를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른의 연간 허용량을 저희가 1이라고 정해놨어요. 1mS라고. 다시 얘기하면서 이게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어른은 1mS 정도 이하를 안전하다고 했는데, 대진 라돈 침대에서는 최대가 13.7mS가 발생이 됐대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을 땐 정상 허용량보다 13배, 13배가 높은 양에 노출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놀란 건 방사선 작업자의 허용량은 20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아니 뉴스에서는
13.7이 노출돼도 난린데 우리는 20 받아도 이게 문제가 아닌다. 허용량이라니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기준이며 이건 누가 보상을 할 거며 어떻게 이게 다르냐. 근데 그거는 방사 예를 들어 엑스레이 찍거나 했을 때 그 실 오 아니요. 안에서 낸 아, 수치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나가 계시잖아요. 아니요. 뭘 나가요. 나가 그러니까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단은 너네는 이걸 업으로 삼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냐. 이 일단 정도 한번 딱 맞아줘야 돼? 꺾었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 조금. 그 다음에 방사는 20 정도 맞아줘야 돼. 그다음 허용량 얘기했을 때 여기선 어른이란 말이 나왔지만 허용량에서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까지. 그러니까는 노약자와 노약자도 같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1로 굉장히 낮은 거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다 생략이 되는 거죠. 앞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연간으로라는 연간이요. 다 생략이 된 거죠. 그쵸. 이게 1년, 어차피 1회가 아니에요. 어른의 연간 허용량이 숫자 밑에가 안 보이는 아, 가운데 1, 1이에요. 1이 기준이에요. 방사선 그럼 이 작업자 동그란 허용량이 20이에요. 20이에요. 네, 20이에요? 네, 좋아요. 아, 밑에 20 숫자는 5에서 10 사이에 아실 필요 없습니다. 5에서 10이 뭐예요? 아, 5가 여기 이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요, 그 옆입니다. 20. 아, 그래서 아, 치과에서 이게 이렇게 찍으면은 불이 나게 도망을 가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치과가 가장 낮아요. 그거는 뺐는데 여기 뒷장에 보시면 얘기하신 김에 계속 그냥 널뛸게요. 뒤에서 보시면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쬐는 방사선량 해가지고 표를 하나 넣어놨어요. 금방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엑스레이 같은 거 찍을 때는 0.02 다 미리 씹어도 똑같습니다. 단어는 2가 나온대요. 피폭이 된대요. 그 다음에 CT를 찍는다. 그럼 CT는 부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0. 와 이거 엄청 세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장 비싸다는 페트를 찍을 경우에는 적어도 15. 페트요? 뭐예요? 페트가 뭐예요? 페트. 건강검진 받으면 되게 비싼 거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 페트. 머리부터 MRI 보다 발끝까지. MRI보다 더 비싼 거예요? 조금 달라요. 비싸요. 그래서 페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는데 그거 몇십만 원씩 주고 찍긴 하시지만 방사선량은 15 정도 최소. 그래서 고급진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CT초 포함해주세요. 그러면은 10 더하기 가슴 엑스레이도 찍으니까 한 0.02 더하기 페트 받으면 15 더하기 그러면 25가 기본적으로 넘기 때문에 방사선 작업자보다 훨씬 높은 방사선량을 일시에 뜨게 되십니다. 이게 찍을 때 팍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방사선은 팍 사라져요? 아 얘기했지만 아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순식간에. 아, 순식간. 선이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과해서 맞아요. 지나가는 그렇죠. 통과하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아까 얘기했지만 베타선, 알파선 얘기했는데 약간 그 알파선 종류만 해도 마가 차폐가 된다고 그러는데 X선이 있어요. 알파, 베타, X선. 베타는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거에 나오는 게 베타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알루미늄 정도, 그 다음에 센치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5cm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렸을 때 텔레비전 멀리 떨어져서 봐라. 그거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젊으셔서 혹시 텔레비전에 플라스틱 같은 막 씌워놓은 거 기억나나요? 아, 근데 얘기 안 하려고. 모니터에 그거 어렸을 때 모니터. 아, 맞다. 그거 모니터에. 했었어요. 사셨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베타선이 차폐가 됩니다. 그거 한 586 나올 때 시절 아닌가요? 근데 뭐 베타선인지 모르겠지만 모니터에 그 얇은 그 플라스틱 하나를 했다고 눈에서 눈물 나는 게 좀 줄어들고. 전자파 차단 이런 거. 전자파 맞아요. 우리 베타선이. 베타선이 전자파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X선이 그다음 나오는 게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다 할 때가 X선, 이 X선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X선은 내 몸을 뚫어가요. 그러니까 투과를 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상이 맺혀서 찍을 수 있고 상이 맺히는 거거든요. 내 뼈를 몸을 못 뚫는 투과를 해서. 뼈는 투과는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다른 약물을 쓰는 거죠.
이게 살은 다 통과하는데 뼈를 통과 그러니까 못해서 이게 그러니까 질량에 따라서 투과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살이나 뭐 그러니까 공기와 물질 있을 때 그 질량에 따라서 희고 검고의 명암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명암을 보는 게 엑스레이예요. 질량에 따라서 다른데 밀도 아니에요. 밀도. 그죠. 질량이 뭐 아니면 물도 아닐까? 질량이 맞아. 그냥 글로 배웠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X선이 나와요. 그래서 X선 혹시 엑스레이 째러 갈 때 보셨으면 아까 뛰어나갔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X선도 거리를 멀리 하면 30cm인가 1m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일단 그 정도의 거리를 두면 그거가 다 차단이 돼요. 아니면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혹시 엑스레이 같은 병원 같은 데 보시면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문 닫을 때 콘크리트 엄청 두꺼운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네, 콘크리트 엑스레이 같은 찍는 쪽에서는 그 문 본인들이 막기 위해서 납으로 된 그다음에 차폐막을 쓰든지 아니면 콘크리트처럼 두꺼운 곳에 문으로 해가지고 차폐막을 써요. 그런 걸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방공호 오케이 그런 거 짓는다고 할 때 왜 콘크리트 두께 얘기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그 이유고요. 일단 그것까지 다 알아들으셨죠? 네. 위로가 되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럼 엑스레이 찍으면 베타선? X선. X선이 뭐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그 엑스레이 방 안에서 계속 막 이렇게 아니요. 벽에 이건 튕겨가지고 아니요. 안 움직이는 튕겨 나가요.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다- 물질이 그냥 사라지죠? 어? 이건 물리학의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이거. 다른 처음으로 가잖아. 다른 우주로? 다른 우주로 넘어가나? 멀티 유니버스 몰라? 멀티 유니버스. 에너지 흐름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혜 씨가 주먹을 이렇게 그 질문에서 나도 궁금하긴 한데 그 그럼- 빛이 어디로 가지? 요 주먹의 에너지 흐름이 어. 벽을 뚫고 지나가진 않잖아요. 빛은 근데 얘는- 방자잖아. 벽을 튕겨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이것도 다 빛의 일종이에요. 이게 빛 아니야? 이게 아까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교수님은 이 원자가 가장 중요하다게.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그 산란하니까 처음에 그 똑같은 파워가 없을 테고 또 몸을 한번 투과하면서 그 방사능의 힘이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엑스레이는 말 그대로 그래서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걸 흡수할 수 있는 판을 갖다 대잖아요. 흡수가 그래서 다된 내 거야, 몸을 그러면? 그러니까 통과하고 엑스레이 흡수가 필름이 돼서 일단 몸은 투과하는데 그 투과할 때 여기서 남는 거 있고 그러니까 엑스레이 판에 찍히는 거는 질량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다 모르니까. 그냥 본인이 뭐 들은 위험성에 대해서 뭐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방사선까지는 했고요. 이제 방사능을 넣으면 이게 한문으로도 이게 능이 능력할 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단위당 붕괴하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기, 예를 들어 강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방사능을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이제 단위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뭐 시거튼에 해가지고 뉴스에서 나오는 단위가 다 방사능에 나오는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방사능과 방사선을 구분하는 거는 맨 밑에 있는 이 전구로 설명은 한대요. 그래서 빛을 그러니까 전구를 딱 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일 때 밝은 빛이 보이죠. 그래서 그건 말 그대로 방사선인 거예요. 근데 이게 빛을 내는 능력 어떤 거는 이게 뭐 와트 종류가 다르다는데 어떤 거 뭐 100와트 뭐 그런 거처럼 빛을 내는 능력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사선 물질 전등 자체가 방사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X선 얘기했을 때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라듐이다 하는 그런 라돈이다 얘기하는 거는 방사성 물질인 거고 그게 얼만큼의 능력, 피폭을 하느냐 흡수가 되느냐 했을 때 그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베크럴이라는 말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분개하는 양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이 얼만큼 흡수를 하느냐 방사선, 방사능이 얼마큼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얘기할 때는 시버트를 쓴다라는 거고요. 대부분의 단어는 미리 시버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 있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일단 아까 자연 방사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태양 자체도 방사능을 그러니까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 자연 물질에서도 다 각자 방사능을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카톡에서도 물어보셨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서로 방사능을 끼치지 않냐. 맞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성훈 씨한테 내 자체가 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친대요. 일단 근데 어떤 걸 생각을 하면 우유 같은 걸로 예를 들었는데 우유, 그러니까 풀 같은 것도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인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나? 방사능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유로 만든 풀을 먹은 소도, 그 다음에 그 소한테서 나오는 우유도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문제된 게 라돈 침대도 문제지만 뭐 이마트에 무슨 건조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어떤 뭐 물건에서도 문제가 되고 아스팔트에서도 뭐 방사능이 검출이 된다 해가지고 뉴스 같은 게 뭐 2011년 그 후쿠시마 이후에 계속 뉴스에서 회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발견됐냐 그것부터 들은 바로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라돈 침대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 했더니 얘기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2011년 이후부터 측정기를 갖고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아이를 재기 시작한 거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무슨 단체가 있대요. 부모님들 단체. 그래서 그분들이 그 방사능 측정기를 사비로 구입을 하셔서 우리 집을 한번 쭉 해봤는데 유난히 침대에서 많이 측정이 되더라 해서 발견된 게 라돈 침대인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나라의 방방 곳곳을 방사능 지도를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안에서 도로를 달리는데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더래요. 삐삐삐 소리 나거든요. 그게 일정 수치가 넘어가면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아스팔트 자체에서 방사능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됐대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뉴스 같은 데서 어떤 거에서 방사능이 굉장히 검출이 된다면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도 계속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근데 일정한 측정 수 이상 했을 때는 그게 문제긴 하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기준은 1mS지만 자연 방사선도 2.4,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만 찍어도 뭐 CT 같은 것만 찍어도 굉장히 많은 방사능을 많이 피폭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의미 있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라돈 침대에서도 그래서 1년 연간 허용량보다 13배가 많은 13.7이라는 수치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가 정상 수치보다는 높아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거를 뭐 빨리 폐기하고 뭐 지역 이기주의처럼 어느 뭐 홍천이네 뭐네 뭐 천안이네 뭐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정도는 그렇게 너무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다가 대부분 뭐 전문가들 수도 있지. 그분들이 하는 얘기긴 하대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피폭량이 얼만큼 이상이면 고질병에 걸리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 CT 같은 거 찍는데 이렇게 높다. 그거를 아까 얘기하신 김에 말을 꺼낸 건데, 아니 그냥 얘기 난 김에 그러면은 뒤에 보시면 두 번째 장에 아까 사진 이게 안에 피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얘기 나온 김에 할게요. 그러면 노출 잠재적인 위험이 뭐냐?
일단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죽어버려요. 세포가. 그럼 죽음. 끝. 그게 아니면 DNA가 손상이 되면서 이게 계속 남는 거예요. 변형을 일으켜요. 그 변형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이 된다거나 이게 생식세포 쪽으로 되면 이게 유전으로 남아서 이게 계속 세세 손손 남겨지는 유전적 영향으로 남는다는 거 그 두 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방사능이 노출이 되었을 때 세포가 사멸하면서 그러니까 생명체가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그거를 했을 때는 솔직히 이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대부분 사고 그러니까 뭐 체르노빌이든지 그 이전의 사고였을 때 그때 일본에서의 자료가 가장 신빙성 있는 그분들이 하시는 자료긴 하고요. 일단 그거부터 볼까요? 여기서 나왔을 때는 1회 높은 방사선량 노출에 따른 인체 영향 이래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치료적인 목적으로 저희가 쓸 때는 저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쓰거든요. 여기에서 뭐 전신의 1회 선량이 1000이다 했을 때 저희 조금 더 많이 더 씁니다. 의학적인 목적으로 투여를 할 때 다른 수치보다 도 일단은 이거 더 자세하게는 이거는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하려다가 보니 너무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의 세포 변형으로 가서 넘어가면 대부분 방사선을 의료용으로 쓸 때에도 제가 종양을 저희는 세포 종양을 방사선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는 그 병변이 있는 부위에 방사선을 쬐게 되면 그 DNA가 손상이 돼서 암 자체 DNA도 손상이 돼서 사멸하는 더 증량하지 않고 사멸하는 걸 그런 방식으로 방사선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한 번 받았을 때 계속 축적은 되진 않아요. 그래서 1회당 방사선 찔 때의 목적은 적은 선량으로 자주 노출시킨다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왜 저희는 더 많이 줘요 그런데 앞장에 그 선량이 뭐 1000, 3000 그렇게 나오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거고 참고로 보험회사에서는 5000 이상 쓰면 보험 적용해준대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00 이상을 쬐면 되게 몸에 해로운 거죠. 백내장이네요. 5천 이상 쬐다는 걸 어떻게 촉촉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인공 방사선이기 때문에 의료용 방사선은 특히 저희 쪽은 그거를 다 계산을 해서 그거를 나눠가지고 투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양의 방사선이 들어가는 그럼 거예요. 항암 치료 기록을 보여주면 그 합계에서 5천이 넘으면 네, 그걸 보험을 기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투여가 되고 이제 조금 더 다르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엑스레이 찍을 때 몸에 뭐 밀도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거에 따라서 흡수하는 양이 달라요. 여기서도 뭐 백내장은 1000이고 피부는 뭐 그렇게 다른 게 똑같은 양을 씌워도 내 몸에 장기마다 이거를 흡수하는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조금 더 복잡해요. 이 표에서 보면 5천 이상 쏘이면 일단 불임인데 정수가 3,500에서 6,000이고 그쵸. 단소가 그래서 2,500, 1회당 6,000 1회 한 번 5천 이상 쬐진 않죠. 그래서 아, 나눠서 자주 우리가 이거 사진 찍는 것처럼 만약에 눈에 한다면 이 눈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아까 얘기한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서 가만히만 있으면 그 새의 방사선이 지나가고 겠고 그 가만히 있으면 그쵸. 아니 난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부위별로 한다면 내가 항암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항암치랑 조금 다르긴 해 일단. 내가 일단 부위가 항암 치료가 뭐 가슴이야. 아니요. 일단 예.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납으로 된 옷을 입고 아니, 여기만 아니, 구멍 아니, 뚫어서 앞부분 앞부분만 이렇게 딱 방사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가슴 뒤에 있는데 가슴 뒤에는 장기가 없어요? 아니면 좀 뼈도 더 아니요, 디테일하게 해서 아니요, 맞아요. 이게
방법이 그러니까 왜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맞아요. 그냥 거봐. 위에서 아래로 뚫고 지나가 빛이. 네. 그러면 폐를 고치려고 했지만 늑골 뼈 같은 데도 똑같이 그러니까. 받아요. 그래서 다른 셰프가 막 제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하면 거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조직마다 흡수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그나마 계산을 해서 쬐는 거죠. 그 부위만 어차피 투과하고 지나가니까 폐를 고치려고 했지만 뼈가 영향을 받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걸 감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피해가 많이 커서 이거를 조금씩 이제 컴퓨터로 나눠요. 이게 한 번을 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그냥 막 내리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에 있는 걸 여기쯤에 있는 걸 치유를 할 거예요. 그럼 위에서 아래로 한 번 일직선 100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둘로 나눠요. 50, 50. 그러면 손상 받는 부위가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쵸. 나도 진짜면 100을 받았으면 정말 얘 다 죽었을 텐데 50을 받으니까 그나마 예전보다 덜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아지면 이거를 4등분해서 25, 25, 25, 25 결국은 암세포는 100을 받지만 주변의 조직은 좀 덜 받으면 그러면 회복을 하니까 세포는 계속 그래서 신기하네. 조금씩 나눠서 그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기계가 엄청 좋아져서 요즘에는 이거를 나누는 걸 굉장히 작게 적게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곳에서 결국은 이곳을 쓰게 하는 그런 식으로 또 바뀌었고 문제는 그다음에 심장 같은 거, 폐 같은 건 움직여요. 너 숨 쉬지 마 한다고 폐가 안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폐 쪽을 쏠 거야. 그러면은 얘를 움직이지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기계가 그 움직임을 감지를 시킨 다음에 세팅을 해놓고 그 움직임에 맞춰서 거기에 조사가 되는 거예요. 오, 놀라운데. 그럼 내시경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걸 밖에서 이렇게 방사능으로 딱 쬐는 게 아니라 있어요. 내시경을 오케이. 이렇게 집어넣고 맞아요. 암세포를 딱 그 부분만 그러니까 방사능을 그거는 딱 찌면 그거는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어떤 병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거의 생식기 쪽이 그래요. 뭐 전립선암이나 아니면은 거의 자궁내막암, 뭐 자궁경부암 그런 것 쪽은 안에 들어 있잖아요. 거기다가는 아예 일단은 어떤 방법이냐 외부에서도 쏘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 쏘려면 안 깊이는 데 있어서 바깥쪽이 다 손상을 입으니까 방사선을 잘 흡수하는 물질을 일단은 거기 안에다가 넣어요. 아니면 방사능 아까 방사성 물질이 있었죠. 그런 걸 일부러 안에다가 집어 넣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걔가 세포 DNA를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근데 그 넣는 뭐 물질이라든지 그거 양이라든지 위치 같은 건 계산을 잘 하겠죠. 그래서 그게 효과가 반감기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끝나고 어느 정도의 효능을 일으킬 걸 계산을 해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요. 안으로도 집어넣어요. 내가 생각한 건 복강경을 통해서 만약에 위암이다 물론 제거를 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어도 특수 부위에 조사를 이렇게 딱 X선 기능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레이저처럼. 그러니까 레이저처럼 넣는 거 아까 그냥 방사선 방법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일단 의료용으로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많이 써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도 저희는 많이 오기는 해요. 일단은 어쩌다 그러면 그 뭐라 하지? 키모테라피가 그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거는 아니에요. 혈관 타고 피를 도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그건 키모테라피 항암제 얘기하시는 항암제고 이거는 방사선 치료. 보통 암 걸리면 방사선 치료해요? 아니요. 다 종류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거는 전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거는 어떤 키모테라피를 한다거나 근데 피가 안 도는 곳이 있어요. 머리 쪽으로는 머리로는 이게 그러니까 피가 안 돈다면 좀 이상하나? 여기는 또 내척수라고 다른 액체가 있어요? 다 알아들으시나요? 오케이. 제가 들어봤어. 돌아서 약 같은 게 안 가요 이쪽으로. 그럴 때는 얘기한 것처럼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척수 척추를 뚫어가지고 약을 넣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러면은 세포가 죽으면 까맣게 돼요?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여요? 약간 쉽게 생각해서 세포도 약간 얘기했지만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과 세포 자체가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이 구성하는 성분이 여러 가지 전해질이잖아요. 뭐 펩타이드 뭐 얘기하고 그러는 게 그래서 이게 분해가 돼요. 암세포가 사멸한다는 거는 DNA가 끊기면서 그 단백질 조합 같은 것도 바뀌면서 그 전해질 같은 게 혈관 바깥에 조직 바깥으로 그러니까 혈관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죽었다. 해요. 네. 죽으면 분해돼서 신체에 다시 재흡수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어차피 내 물질이에요. 그 분해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 몸은 매번 향상성 얘기하시는데 어떤 물질이 일정하게 있어야 돼요. 그 레인지가 정해져 있어. 어떤 건 조금, 어떤 건 넓고. 그 레인지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물질이 있고. 근데 또 해독하는 기관은 간 아니면 심장이에요. 그래서 뭐 잘못 먹으면 간이 안 좋아. 어떤 거 잘못 먹으면 심장이 안 좋아진다는 게 그래서 만약에 또 그 배출하는 물질이 너무 많다. 그럼 얼마만큼 아까 뭐 13 정도는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얼마 정도부터가 위험하냐 하면 굳이 다 1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1회에 50 정도, 50ml 시버트 이상을 받았을 때 더 정확하게는 100 정도의 양을 쐈을 때는 우리 몸 안에서 세포 변형이라든지 세포 사멸이 일어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가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도 방사선 종사자도 50 이상은 안 되도록 하고 100이 정말 근접했다, 100을 넘었다 하면 무조건 모든 검사를 다 한대요. 그래봤자 피검사밖에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사선 일 하시는 분들은 나가 계시잖아요. 나가는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 철문, 나무로 된 문이나 콘크리트 밖에 계신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쬐게 된다고 하시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된다는 게 1970년대쯤에 여기 방사선 종사자는 저는 의료 방사선만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사업체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왜 안 나 봤더니 방사선이 일단 좀 다른 얘기만 할게요. 우리 왜 사탕 같은 것도 그렇죠. 음료수 같은 거 이게 300이다 500이다 일단 얘는 보이지만 캔 같은 거 캔 음료 같은 거는 250, 300개 들어있는 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기계가 항상 무게 같은 거 돼서 300이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검수를 할 때 방사선을 쐰대요. 방사선이 딱 지나가서 기계 미달이야. 그러면은 왜 기계 영상 같은 거 다 떨어져 나오는 거 있잖아. 검수할 때 골라내는 장. 그럼 무게 측정 방사능으로 한다고요? 그런 부피 같은 거 측정을. 오, 부피 측정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조업에서도 방사능이 쓰여서 그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배 같은 거 지을 때 배가 물이 새나 안 새나 다 물 보고 수 없잖아요. 그 배를 그때도 방사선을 쨘대요. 그러면 그때 그 누수가 발견이 되고 아니면 도시가스 같은 거 파이프 아니면 뭐 상하수도 파이프 같은 거 누수 그런 걸 다 방사능으로 쬐가지고 그걸 발견을 해낸대요. 어쨌든 그래서 그 그분들도 방사력, 사용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재 경보기 저런 거 만들 때도 저기 자체에다가 알파선 같은 거를 딱 깔아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 제조업에 하시는 분들도 쓰고 그다음에 학교는 왜 안 나 싶었더니 학생들 실험할 때 그래서 실험실 그래서 얘기했을 때 방사능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카이스트 1970년대 쪽에 사고가 한번 크게 있어서 사망을 했대요 학생이.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이거를 노출을 안 되게 잘 보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감지 장치가 잠깐 고장이 나는데 그걸 학생이 모르고 들어와서 그 안에 실험을 하고 오래도 안 있었대요. 30분 차 안 있었는데 그냥 집에 갔대. 근데 경보 장치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때 고장 나서.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증상이 있으면서 바로 즉사한 거죠. 근데 본인은 몰랐던 거지 사망할 때까지. 왜냐면 느낌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방사선 때문에 죽었는지를 그랬더니 그때 그 고장났다는 거 시스템 고장났다는 게 밝혀졌대요.
그래서 그러고 봐서 혹시 시험실에 누가 있었나 하고 체크를 해봤더니 누가 한 명 왔다 갔대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았더니 벌써 뭐. 근데 그거는 뭐 지금이라도 고장나면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사능이 무서운 게 그건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공항 검색 때. 맞아요. 공항 검색 때도 요즘에 그게 나오는 게 그거여서 미국 같이 정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덜잖아요. 엑스레이야. 그리고 생각했더니 그거가 방사능 굉장히 많이 피폭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자체도. 그것도 CT 같은 건가요? 맞죠. 그래서 생각보다 방사능이 여기저기 엄청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과일 같은 거 살 때도 이상하게 저 맨날 생각해 바깥에 저렇게 내놓는데 사과가 저렇게, 그다음에 감자 같은 게 싹이 안 나고 노랗지 않고 저렇게 잘 있지 멀쩡하게 했는데, 그런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에도 싹 나지 말고 세포 활성도를 좀 낮춘다고 방사능을 쬐는데요. 근데 이게 방사능을 쬐다고 해서 방사성 능 물질이 물질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남 그러니까. 사라져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한다고 내가 그걸 받았어. 치료 축적되는 게 목적으로 아니고 내 몸에 내 몸에 계속 남아 있으면 나는 이 사람한테 계속 피폭을 시키는 건데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끝나는 근데 거야. 어쨌든 만약에 감자에 방사능을 쏘였어요. 응. 그러면 감자의 DNA가 변형이 됐을까요? 감자가 피폭당한 거예요 그럼? 그치. 그렇죠. 감자의 DNA가 변형된 우린 변형된 그쵸. 방사능 감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의미가 그 정도는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변형된 손상을 시킨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를 감사는 손상 감자를 사망하거나 먹는 거 아니야? DNA를 손상시키죠. 이미 죽었지만 죽은 감자를 먹는 거죠. 아니야. 뭔가 이미 죽었지만 죽은 감자를 먹는 그쵸, 거죠. 그러면 GMO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런 거 아니야? 볼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진짜 그거 대답 너무 못해요. 궁금했거든요. 감자가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안 잊어먹고 있던 감자 갑자기 왜안 어디서 나? 나 나왔는데 집에서 계속 나던데? 저희 집도 안 우리 집은 그냥 다 나와. 제가 산 그 감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안 나는 게 놀랐는데, 있어요. 맞아 안 나는 게 있어요. 충분히 집이 지저분하지 않은 겁니다. 습도가 저번에 습도 공부해야 되고 쾌적한 집이야.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면역이 약하다고 먹는 거에도 다 소독을 해서 백혈병 같은 거 걸린 사람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먹는 걸 다 소독해서 줘요. 그때도 이 방사선으로 소독을 해요. 소독약을 부을 순 없잖아. 먹는 거에다가. 우리 똑같이 아까 채소에다가 방사선 쬐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생물의 활성도를 낮춰서 싹이 늦게 나기도 하겠지만 거기 겉에 붙어있는 균도 사멸시켜요. 그래서 대부분 그 이제 걔는 피폭 당했지만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먹는 사람은 상관없잖아요. 그게 과연 상관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지금. 그쵸. 이제 이게 또 생각하면 또 다른 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후쿠시마에서 가장 그 후쿠시마 이후에 이슈가 됐던 건 음식물에 대한 거, 해산물. 아까 그동안 얘기하셨는데 그게 좀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몰라요 아직. 그치, 아들 모르죠. 일단 나온 것처럼 일단 방사선은 어차피 지나가기 때문에 남지는 않고, 그래서 알고 보면 내가 피폭 당하는지도 모르고 피폭 당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한 데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는 뭐 핵 발전소의 그러니까 반대하는 걸 넘어서 탈핵까지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데 실생활에서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완전 탈핵하는 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는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실생활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지 몰랐는데 아까 그 음식에 방사능을 이렇게 쓰인다는 거는 아니 후쿠시마 그 사건 난 이후에 그 되게 이슈가 됐던 게 일본에서 후쿠시마 농산물 괜찮습니다라고 막 먹었던 사람이 시장. 그 백혈병 걸려 죽었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폭된 음식을 먹었을 때 또 그 내폭이 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피폭된 음식이 문제라기보단 음식에 방사성 물질이 있었을 때 문제가 아닌가요? 맞아요. 저게 그걸 그러니까요. 이렇게 넘어가야지. 지금 우리 요만큼 배웠는데 아니. 그 정도는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거기서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빵 터졌잖아? 네. 거기서 이게 그 방사능이 쫙 뿌려진 거잖아요. 아니야. 그건 방사성 사라져요. 물질이 사라지는 뿌려진 거야. 거죠. 끝. 그래? 방사능과 방사성 물질은 다른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선 얘기를 빛은 그렇게 했는데 없어지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아까 왜 아니야 이거 지금 그래? 그래 없어진 거예요?
아까 그럼 얘기한 게- 방사성 물질은 뭐예요? 그러면 엑스레이 찍고 나서 나도 방사성 물질이 맞아. 된 나도 거잖아요. 같은 그치. 거. 약 거기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아니라 물로 나왔어요? 물에서 그러니까 이게 흘러나온 문제는 이게 그게 핵발전소가 터지면서 거기에 있던 라듐 그치, 같은 그치. 그런 물질들이 네. 방출이 된 거예요. 공기와 물로 그러면서 그게 그쵸. 식물에 묻은 네.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때 이거를 식힌다고 해수로 계속 발전소를 식혔잖아요. 물을 돌렸잖아. 계속 맞아요. 그 열을 떨친다고. 그래서 해수에 많이 그 물질들이 함유가 돼서 근데 우리 공기 바다가 중에 물 분자도 그렇죠. 이제 문제가 있겠죠. 이제 근데 문제는 냉각을 이제 시켰으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사능을 이렇게 그 얘는 물질, 방사선을 방사성 맞은 물질.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져요. 그건 사라지는데 어. 그 방사능을 방사선을 이렇게 방사성 물질, 방사성 물질을 계속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물질. 그러면서 그 뿜어내는데 그게 언제까지 뿜어내냐? 그거 얘기할 때 반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수로 식힌다는 개념은요. 아, 그건 핵발전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핵발전소에서 음. 그러면 우라늄이라는 것 그런 게 있을 때 그걸 해수로 식인데 우라늄 자체를 그걸 해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늄이 만약에 있어 그러면 얘에다가 물을 계속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원자로라는 그 네. 겉에 있는 것 위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걸 식히는 건데 네. 원자로 자체는 핵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묻어나올 수 붕괴가 없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거,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음. 터져요. 이거를 그래서 가장 원자 그 핵의 가장 고급 기술이 이게 한번 핵 분열을 시작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내 말은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방사능을 많이 뿜어내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그걸 맞은 어떤 그걸 씻어내려는 물 같은 것도 방사능을 많이 아니. 방사성 그래서 물질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되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터지지만 않으면 물 식혀내는 거는 상관없는데 후쿠시마가 문제가 된 거는 그거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 발전소 자체가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핵물질,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아예 덮어라. 어차피 덮으라고 해서 왜 체르노빌 같은 건 아예 처음에는 못 가겠다. 요즘도 지금 콘크리트로 덮고 있거든요. 아직도 덮어야 된다. 근데 그때는 이거를 터질랑 말랑 하니까 한쪽에서는 우리 물 오염되면 안 되니까 일단 덮으라고 얘기를 했고 한쪽에서는 물로 식혀야지 더 터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말이 많았던 게 그런 거예요.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온도 조절 같은 걸 조절을 못하니 얘가 과열돼서 풍 터지는. 아무튼 묻어서도 방사성 물질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음. 아예 유출이 됐다 이거죠. 네. 그래서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여가지고 그랬던 거고요. 방사선을 맞아도 음식에 만약 DNA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회량이 높아야만 이게 DNA가 손상을 받는 거지 축척은 안 돼요. 내가 오늘 10 받고서 열 받아서 100이 채워서 됐어. 그렇다고 큰 영향이 있느냐? 그렇진 그때 않아요. 사과를 먹는 거는 이제 내가 사과를 먹었지만 이제 감자 DNA를 가지고 있는 사과를 먹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 그 정도 레벨인 거지 내가 방사성 물질 그러니까 뭐 걔는- 원자로에 있었던 뭐 그런 걸 먹는 느낌은 걔는 아니라는 거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음.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은 사람은 그거는 문제는 그 내부 뭐가 피폭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료용으로도 쓸 때 네. 안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내는 걸 넣어서 쓴다고. 그럼 얘가 퍼지는데 반감기도 있고 그 양을 조절하는 게 의료용 그런 방사능이고 농산물들은 문제는 농산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와서 나가지 않아 잘. 그 다음에 이게 내부 안에서 피폭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방사성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을. 물질이 묻어 있다면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묻어 있는 거지 아니면 능을 쬐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방사성 물질이 아직까지- 방사성 물질을 거죠. 먹고 큰 애들인 건지. 그건 상관없어요.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농산물에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했을 때 그거 이해가 안 이렇게 돼요? 얘기하면 풀 얘기하시면 그 방사능 물질이 오염된 흙에서 자란 풀 그렇지. 그런 풀 그런 거. 먹고 자란 소에서 나오는 우유 그렇지.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걔를 그런 걸 안으로 듣고 싶은 소가 거예요. 먹었으면 풀을 그런 단계를 넘어가서도 내 계속 몸 안에 방사능이 있으니까. 누적될 수 그쵸 있는지. 그거는 누적은 되죠. 이건 피폭하는 거니까. 방사능이 누적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부에서 피폭 예를 들어 왜냐면 누적이 안 된다는 건 내 몸을 투과했을 때는 어. 누적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안에 먹었어. 그러면 이 몸 안의 물질이 이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는 먹으면 다 배출하잖아요. 이거를 우리 몸에 있는 물질로 착각을 해서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거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 나오는 이름 중에 세슘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뉴스를 보시면 세슘이 굉장히 높이 나온 측정이 된다. 그런 게 우리 몸에 있는 전해질 중에 하나로 우리 몸이 착각을 해서 걔를 칼륨이랑 뭐 헷갈리는 거. 맞아요. 칼륨이랑 그걸 헷갈려가지고 걔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놔둬. 그래서 계속 배출이 안 되고 내 몸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반감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짧으면 결합을 해도 사라지잖아. 근데 이게 반감기가 나보다 오래 살아. 나 죽을 때까지 이게 항상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부 피폭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그게 문제인 죽어요. 거예요. 영향을 받죠. 그럼 예를 들어 고등어를 내가 예를 들어 해산물을 먹었어요. 후쿠시마 근처에 있는 해산물을 먹었어. 걔들은 그 유출된 방사능 물질을 먹고 걔들이 물을 만약에 물에 마시니까 타였으면 물에 물을 있는 먹고 물질을 그랬으면 걔네들 피부에 그 고기 안에 표면에, 고기 안에 그치. 고기 안에 그런 게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먹는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내 몸만 들어오는 거죠. 피폭 다 그럼 물질은 누적되는 것 같아요. 그럼 물질은 누적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투과하는 거는 방사선은 없어진다고. 투과한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없어서 어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있겠죠. 물질이 누적이 때문에 안 되면 되는 선도 거겠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질을 먹어서 이렇게 누적이 되면 처음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결국은 내가 오점될 거다. 방사선을 뿜는 물질이 그러면 되겠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겠네요? 그치, 내가 방사선을 뿜겠지. 많이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초능력이 피폭시킬 수 있는 그치. 스파이더맨 같은 게 생기는 거지. 여기에 모을 수 있다면 모을 수 있다면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되는 게 후쿠시마 그 일본 관련해서 연안에서 나오는 고등어 같은 거 먹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쪽에 있는 뭐 해초류를 먹었든 거기서 방수된 방사능이 있는 물질을 먹었든 해서 걔네가 안에 갖고 있다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이게 내부 피폭이 되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면서 일단은 솔직히 더 찾고 싶었던 거는 이건 문제는 문제고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 해독하는 게 있냐를 솔직히 찾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별로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슘은 우리 몸에 칼륨이라는 거하고 헷갈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심장이 이렇게 걸러내는 거 한때 아니에요? 못 걸러내요 그거를. 칼륨을 안 떨어져. 그 칼륨 걔보다 세슘보다 다른 칼륨이 먼저 잘 떨어져요. 결합력이 약해서.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칼륨 얘기하면서 뭐 칼륨이 대신 뭐 천연염 같은 게 굉장히 소금 같은 게 유행했대요. 천연염을 먹으면 그게 대신 천연염에 있는 칼륨이 훨씬 좋기 때문에 걔를 결합력을 떨어뜨려서 없앤다. 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천연 소금이 굉장히 잘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케팅 있고 뭐 근데 라돈 침대도 이게 유행했던 이유가 처음에 얘기가 나오잖아. 라돈은 왜 라돈이라는 걸 왜 썼냐. 그럼 라돈은 모자나이트라는 광물질을 바른 건데 그러면 광물질을 그 뭐로 발라 침대에다가 했더니 그 광물질이라는 게 음이온이 나와서 우리가 숲에 가면은 갑자기 기억난다. 피톤치드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피톤치드가 일종의 음이온이거든요. 그거 사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유사 과학이 나오면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라돈 침대를 쓸 수 있었던 거는 음이온을 내 몸 안에서 느끼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음이온 음이온을 팔찌도 내는 있는데. 게 그쵸. 그러니까 계룡안이 계룡안이잖아요. 팔찌도 있고. 근데 음이온이라는 게 음. 어떤 무슨 물질이 아니라 그냥 아까 플러스 얘기한 전자. 전자를 잃은 그냥 그치. 그치. 아까 그래서 그게 중간 상태를 다시 잃은 애가 원자로 그냥 나가요. 음이온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전혀 건강에 상관없어요. 어쨌든 기분 좋으면 돼. 그렇지. 그걸 플러스고. 갖고 어른들 기분 좋으면 침대든 팔찌든 몸이 좋아지는 팬티든 거 뭐 같아. 막 그냥 맞아. 다 좋은 거예요. 플라스보도 큰 역할을 아 해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을 게르마늄 팔찌랑 목걸이 사드렸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도 그래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전혀. 전혀요? 전혀? 거기서 말하는 게 음이온 발생한다는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이온이라는 게 전혀 건강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게 음이온이라는 아니기 게 때문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과학적 개념이 전혀 그래서 없이 이게 말하고 음이온이 나타내는 이득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 그 운동 선수들 무슨 목걸이 막 이런 거 하고 있던데? 그게 게르마늄.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게르마늄 토르 20만 원 토르말린 뭐 이런 거? 비싸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 뭐 의사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좀 더 유의미하겠죠? 아유, 하고 있는 걸 못 본 것 같아서. 아니 의사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게 그분도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암 많아요 이런 거 검색해보면 내가 의사인데 내가 이거 효능이 있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일본에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금이 좋다는 얘기도 일본에서 나온 얘기고 된장국이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라디오 침대도 그 음이온이라는 걸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거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봤는데 뭐가 좋은 거 했더니 다 일본 의사들이 얘기하는 된장국이 좋고 뭐가 좋고 뭐 천연소금이 좋고 얘기밖에 없었어. 근데 아무리 일본들이 생각해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을 뭐 아무 소리나 예전에 키우지 일단 않고. 뭐 일본에서 시작했다고. 근데 아직도 그 유행에 왜 수소수 같은 것도 있잖아요. H2 그것도 완전 사기. 수소수 오, 마시는 거예요? 물에 H2O잖아요. 근데 H가 하나 더 들어있는 거예요. 수소가 H3O. 근데 그게 수소가 하나가 남으니까 걔가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음이온처럼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야. 근데 그게 수소가 엄청나게 비싸게 팔린대요. 그러니까 플라시보로 그냥 딱 거기까지. 플라시보 아니라니까. 그치. 아 왜냐면 이런 게 뭐였었냐면 저 어렸을 때 아니 어렸을 때 아니구나. 그치. 저 한 어렸을 때 어떤 게 유행이냐면 돌이 유행했어요. 이게 아까 얘기하신 산소라든지 그런 음이온을 방출하는 돌이래. 그래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정수기처럼 그 돌 안에다가 물을 넣어놓으면 그 물이 정화되고. 맞아. 그 굉장히 뭐 일본 어떤 박사님이 일본이 굉장히 굉장히 일본 새끼들이. 혈액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만하는 거 듣고 이상한 거 되게 많아. 육각수 만들고 막 이런 거. 육각수도 똑같이. 그래서 이게 유사과학으로 해가지고. 육각수 유명했죠. 홍보가 기가 막혀. 왜 그때 냉장고도 나왔잖아. 그것도- 육각수를 만들어주는 물 냉장고. 그냥 운동을 하고 건강한 걸 먹고 이런 게 낫지. 생돈 날렸어. 아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슘 같은 게 30년이래요. 방광기가. 말 그대로 방광기는 100이 있었어. 근데 100이 50으로 줄어드는 게 방광기인 거예요. 그럼 30년이야. 그러면 30년이 지나야 50으로 줄어들어. 그러면 그 50의 반이 줄어들려면 60년이 되는데 그래도 내 몸 안엔 25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 또 12년, 그러니까 뭐지 반이면 12.5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30년인 거야. 그 누적은 안 되니까. 난 죽지. 내 몸만 들어있는 건. 누적은. 안에서 이제 방광기가 지나면 그 힘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쵸. 반이 줄어지는 데가 60년, 90년이 지나니까 그 전에 내가 죽지. 네. DNA 영향 받아. 만약에 저한테 100ml 이거 시버튼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물질. 그럼 서원님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서원님은 그러면 얼마나 물질이 얼마나 있어야 영향을 돼요. 받아요? 방광은 물질이 돼. 그거 그래서 내가 멀리 있어야 돼. 네, 품어서 얼마나 아니 피부 못 영향을 줘요? 들지.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래요? 얘기한 것처럼 능력에 따라 다를 거 네, 같아. 아까 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알파는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알파는 되게 해로운데 한 뭐 3cm인가 5cm 정도만 떨어져 있으면 그다음 옷 같은 것만 입으면 옷으로 다 일단 그 사람 입은 옷으로 막 차폐가 되고 내가 입은 옷으로 차폐가 되고 그런 식이고 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차폐가 되고 그다음에 뭐 베타선도 일정한 거리만 아니면 뭐 조금 더 두꺼운 거 그런 식으로 차폐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ml 두껍게 시버트가 입으면 괜찮아. 제 몸속에 있으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자기가 죽을 거예요. 100 들어있으면. 아까 100 정도가 네. 한 번에 딱 쐬면 네. 세포 사멸이 나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내 몸 네. 안에 100이 있어. 그럼 이제 차츰 얼마 되지 않아 죽어요. 어디가 아프고. 나만 신경 쓸 게 없어. 내가 먼저 죽어. 만약에 제가 죽기 전에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을 봐요? 말 그대로 내 몸 안에서 뻗어 나오는 것도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다르지 않을까요? 다 차폐하고 뭐하고 해서 안가 피 같은 거 묻으면 영향이 가요. 방사능 물질이 피를 통해서 여기 그래서 묻었으면은 SF 영화처럼 기침을 했는데 기침을 이게 무슨 좀비 바이러스 전염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전 제일 궁금했던 거는 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졌었잖아요. 리틀보이 그런 것처럼. 근데 그때는 원자폭탄이 터졌는데 사람이 살아요. 맞아. 난 들은 게 근데 있는데 지금 후쿠시마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후쿠시마 주변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랬는데 원자폭탄 터진 후쿠시마래. 나가사키 같은 데는 히로시마는 사람도 살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 다 먹거리도 먹고 산단 말이지. 방광기가 지나서. 아니야 뭔가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기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질의 차이. 아니 그러니까 방금 이해가 된 것도 좀 있는데 음. 그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에
그 할아버지 90 몇 살 할아버지야. 음.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빛이 번쩍하더니만 응. 자기가 쓰러져 있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 등이 다 녹아 있었대. 그쵸, 그쵸. 그 히로시마 그걸 맞아서.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 한 몇 개월간을 누워 있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응. 그 사람이 지금 90 몇 살이라니까. 응. 살고 있다고. 응. 90 몇 살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방사선을 맞고 방사능 물질은 안 묻었나 보다. 이게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이거 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별로 없긴 한데 그 결론은 그거래요. 약간 이게처럼 방사능의 물질의 종류가 다르대요. 그 다음에 양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땐 초기여가지고 방사성 물질이 적게 들어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중에서 터져가지고 구름 폭탄 뭐지? 무슨 버섯처럼 독버섯처럼 터지는 그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중에서 터졌기 때문에 직접 피폭되거나 당한 게 좀 적어서 자기 그들이 터진 거예요. 그냥 핵폭탄 자체가. 그래서 양이 적은데 후쿠시마는 그 핵 원자로 자체는 굉장히 많은 플루토늄 같은 게 양이 많기 때문에 몇 배씩 양이 많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래요. 그래서 그 핵폭탄 터졌을 때는 사람도 살고 얘기한 것처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소실이 됐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거나 아니면 살았으면 그 물질이 손상을 입으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가 죽지는 않고 손상을 입으니까 이제 유전이 되는 거죠. 아마 후세에 조금씩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원포 피해자 2차, 2대 뭐 3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는 게 그런 분들. 아니 근데 일단 나는 거기서 매우 놀랐던 건 등이 거의 녹고 살점이 녹아내렸다라는 기술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90 몇 살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서. 피폭으로 녹아내린 게 아니지 않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맞아요. 열이랑 열로. 열이 아니요, 맞아요. 여기 방사성 써있어요. 물질 자체가 높은- 열이 있어요. 높은 방사성량 노출에 따른 인체 영향에 그런 피부 막 벗겨지는 녹아나요. 게 한 맞아요. 2만 정도, 2만 밀리세버트,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세퍼트? 시버트. 시버트, 2만 밀리시버트를 받으면 그런 피부가 벗겨진대요. 그리고 저희도 방사선 찔 때 가장 큰 부작용이 피부가 여름에 햇볕 쬐 때 처음에 빨개지잖아요. 해변가 갔다 오면. 그러다가 좀 건조해서 가려워. 막 긁어. 그러면 이게 피부가 특히 머리 같은 거 하얗게 비듬처럼 일어나잖아요. 벗겨지잖아요. 다 벗겨져. 그러다 보면 이제 더 긁었으면 땀이 거기에 균열이 생겨서 아니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피부 변화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것처럼 방사능 물질 아까 페포타 터졌을 때 정말 가까운 데서 터지면 이게 형체가 사라진대요. 영화 만화 같은 데서 나오듯이 그냥 순식간 없어지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아예 녹아져서 연소해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연소하거나 아니면 이 굉장히 높은 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손상이 화상인 거예요.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사키 쪽에 박물관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건물조차 녹아져 없어지거나 아니면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의 흔적이 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신발에 딱 흙이 있는데 신발이 딱 우리가 쓰면 신발 자국이 남잖아요. 그거 자국만 남고 사람이 없어진 장면 같은 사진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은 완전 순식간에 소멸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화. 거의 그런 식으로 사라지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열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녹아져 없어져요. 아마 화상처럼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조금 낮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90세까지 사신 분은 DNA 피폭을 받았는데 DNA가 손상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손상이 우리 몸이 되게 특이한 게 그러니까 몸에 손상을 입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생식 능력 같은 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 몸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에 있는 DNA라는 건 약간 랜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니까 이중 나선이 끊어진다고 그러는데 끊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끊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어차피 그 에너지가 쏟아졌을 때 DNA가 손상 입는 건 확률인 거잖아요. 무조건 되고 손상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쏟아져도 DNA가 손상을 입는 확률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90세 할아버지는 터졌을 때 뭐 운이 좋아가지고 DNA 손상이 적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녹아도 살아남는. 내가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던 지점은 몸이 등이 거의 다 녹았는데 그게 안 물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상했고 그래서 어쨌든 안 물어서 치료가 됐는데 그렇게 방사능이 많이 노출이 됐으면 피부가 뭔가 잘못돼서
세포 분열이 안 되던가 아니면 암이 되던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90살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할아버지 생존에 대해서 DNA가 불만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지. 이게 가능한 건가? 할아버지가 죽었어야 과학적으로 죽었어야 마음에 드시는 걸.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이건 뭐는과 죽었어야 그런 돼요? 것들 그죠. 있죠. 뭐는 안 됐고 맞아, 뭘 그런 피해갔고 거지. 등이 그 그치. 지경이 됐는데 다시 암으로 그치, 뭐 이런 그치. 그런 것이 다 합쳐져서 그분이 90세 기적인 거죠. 그 할아버지만 살아남았으니까 TV 나왔겠네. 그죠 그죠 다그 사람이 진짜 그런 좋은 거 할아버지만 그러니까 살아남았죠. 그런 피폭자들이 많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쵸, 생각보다. 그쵸. 그때 그래서 우리 나가사키 우동의 그 나가사키가 그 폭탄 터진 데거든요. 설명하신 건 뭐예요? 핵폭탄이 터진 거는 갑자기 네. 나가사키 우동 먹지 말아야겠다. 아니 뭘 이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나가사키가 터진 데예요? 후쿠시마 아니에요? 나가사키가 히로시마 옛날 핵폭탄 터진 데 후쿠시마는 최근에 2015년도에 아 이거 뭔가 되게 옛날 미국이 폭탄 터뜨린 데가 나가사키? 제 2차 히로시마. 대전 아, 히로시마 히로시마 근처에 1945년에요? 45년이요? 그러니까 설명하신 거는 핵폭탄은 일단은 양이 좀 적었고. 그치 양이 적고 히로시마 아니 양이 적고 터진 위치가 지상이 공중이었다? 아니라 그렇죠 공중이어서 그 자체 안에서 진액이 터지고 남은 낙진 같은 거 때문에 사람이 화상을 많이 입거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후쿠시마는 문제가 그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누구는 지금 다 사람이 사는 곳, 그래서 나가사키 우동이 유명하다는 그 정도로 먹고 살 정도로 그런 거고 후쿠시마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 네. 폭탄을 맞았지만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우동을 만들어서 그쵸. 유명해질 정도로 그치. 많이 거기는 살아남았다. 폭탄이니까 양이 좀 적었다. 공중에서 근데 터졌고. 공중에서 터진지 몰랐어요. 저도요. 여기 아, 빨갛-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음. 밑에 봐. 그래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좀 양이 적어서 그나마 지금 인간적이었네. 왜냐면 또 얘기하는 공중에서 터지는 게 더 피해가 큽니다. 폭탄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터지면은 그러니까 중앙에서 터지잖아요. 터지면은 원구의 형태로 이렇게 폭발 반경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구 형태로 이렇게 퍼져나가지 동그란 형태, 그 원이 같은 위치니까 원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땅에서 터지면은 반구 형태로 그쵸, 이렇게 그쵸, 그쵸. 폭발 반경이 되는데 공중에서 터지면은 이 반구 형태가 아니라 이제 구 형태에 가까워지니까 밀가루를 폭발 가득 반경이 넣은 더 풍선이 커지는 있다고 쳐봐요. 밀가루를 가득 넣은 풍선을 땅에다 이렇게 하면 딱 하면 그 근처만 밀가루가 퍼질 거잖아요. 근데 밀가루를 그 풍선 공중에서 빵 터뜨리면 밀가루가 사방팔방 퍼질 거잖아요. 그런 그치. 거랑 근데 그 파괴력이 낮다는 거지. 범위는 넓은데 양은 그치. 적어요. 그쵸. 양이 뭐 그럴 수 파괴력이 적더라도 일단 핵폭탄이기 때문에 응, 그쵸, 그쵸. 충분히 그러니까 범위도 넓어지고 그런 거구나. 근데 그 지금도 그런가요? 대부분 다 폭탄은 위에서 그런 식으로 터트리는 위에서 거야? 터지는 게 더 일단은 그래서 뭐 범위나 뭐 이런 거는 조절하기 나름인데 네, 목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량 살상은 네, 공중에서 터트리는 게 훨씬 최근에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그 정우성 나온 영화 뭐지? 강철비 강철비에서도 그 공중에서 그 폭탄이 빵 터져갖고 쇠구슬이 막 비처럼 내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럼 폭탄 말 그대로 그런 거 북한 여자들 죽는 장면. 그래서 공중에서 폭발하는 일단 우리나라도 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답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던 침대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막아라. 천으로든 비닐로든 덮어라. 그러면 알파선이니까 해는 적다. 그런 거고 음식은 방법이 없대요. 그냥 덜 먹어야지. 저 대학교 그 과학 수업 들을 때 그 교수님이 그래서 둘 중에 너네들은 앞으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대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어차피 모든 물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내 몸 안에 덜 들어오게 적게 먹어서 말라 죽든지 아니면 많이 먹어 돼지. 흑백돼서 독성 돼지를 물질 그치. 오염 들어 죽든지 두 개를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영 씨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충격적인 말은 옛날 아직도 이거였는데 그 우리가 육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하는 사람 얘기할 때 채식주의자들은 훨씬 더 몸이 좋고 막 이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박영 씨가 걔들은 농약을 먹어서 건강할 수 없다고. 저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채식주의자들은 근데 걔들은 농약을 젖소에 그 먹으니까 농약을 먹어서 그냥 풀을 먹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먹잖아. 그 농약 먹은 소를 쌤쌤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더 많이 먹는다고 채식주의자라고 양을 그렇게 안전하지 않고 걔들도 아, 농약을 그쵸, 많이 그쵸, 먹으니까 그쵸. 뭐 그건 안전보다 그쵸. 이런 말이 한 번도 생각하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음식 관련해서는 정말 잘 바르는 것 때문에 또 최근에 저는 좀 생각 좀 하겠다고 뭐지? 아로니아 같은 거를 먹었는데 요즘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뉴스에 폴란드에서 아로니아 같은 베리가 폴란드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홈쇼핑 같은 거 보면 계속 청정 자연의 폴란드에서 온 아로니아 그런 선전을 많이 하는데 근데 폴란드가 알고 봤더니 그 술은 구소련 체르노빌 옆에 있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청정 자연 그곳이었어. 청정하지 당연히. 사람 없어. 사람이 안 사니까. 사람 없어. 나 알고 방패 봤더니 때문에 그래서 청정이 지금 있는 거야? 되게 찝찝한 거예요. 열심히 먹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베리류 광고 같은 거 보면 확 줄었어요. 이제 뭐 그거를 또 누가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겠네. 폴란드 청정 아로니아 아니 신문 기사, 신문 기사에 신문 기사에서 신문 기사에 그런 거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아스팔트에 오염됐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냐? 대부분 그때 얘기하는 게 이게 방사능 물질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장소에다가 겹겹이 뭐 폴란드 그 소련 인형 넣듯이 작은 걸 점점 몇 겹으로 쌓는단 말이죠.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진짜 좋은 거다. 무슨 비싼 원소라든지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이게 도난 사고가 종종 있대요. 도난 사고가 있다고 너무 잘 관리를 하니까 되게 좋은 물질인 줄 알고 광석이나 그런 건 줄 알고 이걸 도난 사고가 있대요. 종종. 어디 무엇이요? 방사능 물질, 방사성 물질 같은 거. 그게 도로에 쌓는 병원에서도 저희 병원에 쌓는 병원에서도 아까 페트가 그 문제가 그 방사능 물질을 몸 안에다 주입을 해요. 뭐 어쨌든 검사를 잘하게 하려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거 아까 차폐 하면은 방사능 물질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겹겹이 차폐도 하고 정말 좋은 데다가 잘 보관을 해요.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거를 또 우리는 병원이라 그랬지만 외부 산업체에서 많이 쓴다 했잖아요. 그렇게 넣어놨어. 그랬더니 봤더니 좋아 보여서 이게 많이 분실이 된대요. 근데 분실돼서 뭐 고철이라도 팔아볼까 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럼 버리거나 아니면 그게 진짜 고철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철을 모아서 용광로에 녹여서 다른 물건을 만들잖아요. 근데 아스팔트도 그런 물질인 거예요. 요즘 최근에 뭐 추정육식품 그런 거 아스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나온 얘기는 뭐 초등학교 주변에 아스콘 공장이 생긴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스팔트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아스팔트는 석유 부산물 찌꺼기 같은 거 만들거든요. 슬럭이라고 그런 거 슬럭인가? 그런 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물질을 좋은지 분실이 됐는데 이게 흘러 용광로 같은 거에 섞여서 녹여서 철 안에 있어서 그 식기 건조기 같은 거 만드는 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그 석유 물질, 그 분수문, 그 만드는 슬러그 그 안에 섞여서 알고 봤더니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거기에 많이 분출돼서 발생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그 섞이지? 그래서 이게 분실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잘 관리는 하지만 부처한 놈은 뭐 모르는 거지 그 사람. 바보 됐네. 그 사람 일단 자기는 피폭인 거고 개인적으로 너희께는 괜한 짓 하신 거지. 그쵸. 그때 그 아스팔트는 다 드러냈대요. 궁금해요. 다 드러내서 라돈 처리도 맞다. 침대가 가장 큰 문제가 왜 못 걷어가냐 문제는 이게 일정 수준이 넘어야만 방사능 폐기물로 이게 처리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방사성 폐기물은 굉장히 비싸요. 되게 이거 차폐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넣어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쓰는 건 굉장히 작은 거니까 그걸 넣을 수 있는데 침대는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개수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걸 방사성 폐기물 일단 사이즈가 커서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정한 수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거기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대충 수거해서 불태우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불태우면 아까 어디서? 얘기한 것처럼 날라다니잖아. 그래서 불도 못 태우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일정 수치 어쨌든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은 다 걷어서 그냥 진짜 한 공간에다가 차폐를 덮어놓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긴 해야겠죠. 근데 그 선적을 그래서 다 모든
지역에서 싫어하는 거지. 이게 모나자이트가 광물 이름. 발라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일 수도 없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마치 미원처럼 아무리 이거 괜찮은 물질이라 그래도 절대 우리 미원 안 먹잖아요. 미원 써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다시 쓸 수 없는 물건이 돼버린 거죠. 외국에 팔면 되지. 그 문제인 거지.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면은 너네 식약처이네. 그러니까 그게 당장, 어쨌든 우리 몸에 안 좋은 수준은 아닌데 그리고 차폐도 쉽게 되는데 그쵸. 이미 우리의 인식상에는 이게 너무 위험한 물질이라고 그쵸, 생각했기 너무, 때문에 소비가 안 되거나 빨리 걷어가서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거니까 이 방사능 그 뭐 몇 미리 시버트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규정은 우리 인식과 거의 비슷한 거. 근데 일단은 안전 기준이라니까 아까 얘기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고 안 되는데 기본 원칙은 일단은 최대한 피폭되면 안 된다가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피폭이 어쩔 수 없이 피폭이 됐는데 이 정도면 일정한 이 정도 이상에서는 무조건 이런 검사가 들어가고 주의를 해서 봐야 된다는 게 원칙인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놀랄 필요가 기본이 1인데 13 정도야. 이렇게 놀라고 너무나 겁날 필요는 없지만 그거 자체가 안 좋다는 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일단 쓰지 말고 내 나라가 기본인 거고 근데 그거를 나라에서 처리를 못 해주고 늦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너무 겁내하지 마라. 그런 내용인 거죠. 업체는 근데 또 쓰레기 문제 한쪽에서는 진짜 뭐 기업이 알아서 하겠죠.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폐기 기물이 나오잖아요. 그건 방사능 물질 폐기. 네, 그래서 그 애를 폐기를 할 때 왜 땅에 묻네, 해저에 묻네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차폐해서 이렇게 묶거나. 왜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 아, 물 같은 데는. 그런 거 되게 똑같 나오는 거 같은데. 우주에 보내면 안 되나? 우주에 보내는 비용이 더 들죠. 저는 막 그런 생각해요. 막 이런 것들 문제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거 왜 우주를 안 보낼까? 근데 우주에 벌써 그 인공위성 같은 거 쓰레기가 돌아다닌다면서요. 그게 문제라는데요. 그게 떠다녀가지고 우리 궤도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을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 이게 행성하고 충돌을 해서 정말 추락한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많아요. 좀 더 멀리 얘네- 보내자는 얘기 같은데. 인공위성 애들은 여기를 궤도 돌아야 되니까 그만큼만 했는데 목성 들고 빵 다시 안 돌아오게. 다르면. 그게 비용이 싸면 그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쓰레기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자꾸 쓰레기가 못 사는 나라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얼마나 계산을 해야 와, 되겠어요. 쓰레기를 이게. 버리기 위해서 그런. 그게 한 30년 네네네. 뒤에 우주적 지구로 기술을 써야 추락한다던가 궤도상으로 봤을 때 그런 엄청난 기술을 써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30년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고. 아마 제 의견이 그럴 수 있어. 되게 지금 맞아. 지금 웃었다고 후회할 수 있어. 일론 머스크인가? 내가 좀 더 일찍 더 시작했어야 되는데 사업성을 깨닫고 그럴 수 있어. 아니 일론 머스크는 그거 보냈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있다고. 그러면 스페이스 셔틀. 네, 나사가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보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술이 진짜 30년 후에는 진짜 쓰레기 이렇게 걔는 모아가지고 어차피 갔다 돌아오는 기술이잖아.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던지는 뭐 거. 이렇게 목성층까지 가야 되는 이렇게 거야.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끈으로 해갖고 슉 이렇게 하고 걔는 슉으로 돌아오게. 가장 크게 웃었어. 그게 막 이렇게 러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다 기술을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난 얘기했어. 니들이 기술 개발해봐. 내가 아이디어 줬잖아, 해봐. 거리상으로는 이제 태양으로 던진 게 제일 낫겠네요. 아니 어차피 거기는 녹아잖아. 핵폭탄이 계속 그치 그치. 일어나고 있는 괜찮은 거니까 거잖아. 이런 쪽으로는 워프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이번 워프 있잖아요. 아. 공간 이동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론이 받침이 되는 기술이래요. 같은 얘기 좀 하고. 아니 이론은 있는데 지금 하빈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빨리 얘기해봐. 내가 얘기했으면 난리 났을 거야 지금. 짜증나시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짜증 지금 사실 그 레벨이 지금 그러니까 이론은 있는데 기술을 구현하는 게 전혀 불가능하다. 비용이나 이런 게 그게 같은 이론이 어디 있대요? 아니, 어디 누가? 그 팟캐스트 한번 들어보시면 거기 나와요. 그 워프에 대한 과학적 이론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 과학적 이론이라는 건 아마 그러니까 뭐 계산?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은 아닐 거예요. 네, 아마. 엔지니어링은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이론만 있고. 가능할 수도 있죠. 네. 뭐 온몸이 찢어지고 이렇더라도 아니 갈 수도 있지. 이론으로 내 시간 여행도 시간 갈수 가능하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이론으로 시간 여행도 가능하니까. 근데 결국 이제 기술
부연 문제죠. 돈도 문제고. 지금 계속 가격 씨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공격하는 건데 나 지금. 그러니까 워프로 한 무슨 10만 년 말씀하시는 만에 거예요? 갈 거를 아니. 1000만 년 만에 갈 거를 999만 년 만에 간다. 어떤 그 정도 레벨이니까. 알겠습니다. 워프 어찌됐든 시간은 줄어드는 워프니까요. 아무튼 쓰레기를 업기시켜서 태양으로 보내죠. 되는 건 그런 이론이 틀어버려. 가능하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 하기 모든 게 위해서는 해결되겠지. 불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보여주는 동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 링크에 올릴게요. 우주에 보내는 이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 사실은 나는 다 믿는데 가능한데 문제는 누가 만들고 돈은 어디서 엔지니어링이 안 나오냐. 네네네. 누가 돈을 내고 쓰레기 버리는데 지금도 종량제 봉투 사는데도 그렇게 아까워하시면서 꾹꾹 눌러 담는 분들이 방사성 물질을 버린다고 지금 돈 1000만 원씩 내라고 하면 집집마다 내겠어요 이거? 예?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로켓을 태워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게 시간이 나도 지나면 못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비용을 많이 줄였을 때 이제 언젠가 가능하긴 할 거. 아까 30년 얘기하셨잖아요. 30년 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나는 이걸 사회 제도로 만들면 불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언제 했냐면 가끔씩 이렇게 우리 모임하고 나갈 때마다 세상 씨가 이제 집에 가면서 오늘은 나 분리수거해야 돼. 그러면서 밤에 새벽에 한 1시에 들어가서 분리수거를 막 하고 잔더미 그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거의 그렇고 맞아요, 분리수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분리수거를 맞아요. 엄격하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대요. 미국은 그냥 다 쓸어서 다 버리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커다란 봉투 일본만- 식물 쓰레기도 걷다 음식물 놓을 쓰레기. 일본만 음. 하더라도 그런 분리수거 아니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는데 한국은 유난히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음. 아 이런 사회 시스템이 사람들의 행동과 인식 패턴을 바꾸니까 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냥 나중에 비싸거든, 방사능 물질을 분리수거가.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하면서 분리수거를 하는 기제는 명확하잖아요. 내 쓰레기 봉투에 내 돈 나가는 쓰레기 봉투에 그러니까 중장치 돈을 덜 쓰겠다는 기제잖아요. 사실 아니 사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그냥 세금 이게 종량제 봉투를 내가 얼마를 버리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세금으로 때리면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겠죠. 사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꼼꼼하고 어렵고 막 귀찮은데 뭐 스티커 떼가면서 누가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시스템으로 물론 이렇게 환경적으로 접해서 만든다는 게 그치, 예, 중요하죠. 환경적으로 그치. 신념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그치 있겠죠. 그치. 네. 근데 사실 다 돈 때문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신념이 생기는 거.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사실 이거라도 하자 하면서. 저는 사실 혼자 살 때 별로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전 다 때려 넣었어요 그냥. 네, 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되게 큰 봉투 있거든요. 한 30리터, 50리터짜리 봉투 있거든요. 내 그걸 다 동생은 때려 넣었어요. 일회용기를 설거지해가지고 그것도 분리수거를 다 해요. 저런 분들도 설거지. 있고. 설거지 일회용기를 안 해서 설거지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내가 맨날 욕하는 거. 그거 안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거 다 닦아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대충 닦는 거가 아니라 설거지를 한다. 세제로? 내게 세제로. 그건 오염시킬까봐 심하다. 딴 거조차 이게 안 깨끗하면 분리수거가 안 된대요. 다 세제로 오염시키고. 물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요새 더 심해졌어요 그 분리수거. 중국이 비닐을 쓰지도 맞아. 않는데요. 맞아. 그래서 난리. 여태 중국에 갖다 버리는 것도 좀 몰랐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이 많이 사갔죠. 음. 그거 써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고체 에너지. 우리가 돈 주고 쓰레기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판 거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사간 거죠. 그거를 재활용 원자재를. 플라스틱 같은 거는 녹여서 굳히면 그게 고체 에너지가 된대요. 그걸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플라스틱을 썼대요. 그러니까 환경오염도 많아가지고 문제였는데 그래서 거기가 스모그 생기고 매연이 심하니까 그거 공장을 조금 규제를 시켰더니 작년에도 판로가 없어진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쓰레기 대란이 생긴 거라고 하니까 중국 미세먼지 하죠. 그치. 거기 근데 폐암 환자들 아마 한 10년 후면 쏟아질 거예요. 근데 그건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쪽으로 다 공기는 바닷물도 돌고 돌듯이 그래. 공기도 다 돌고 돌아서 일단 그렇죠. 그래서 답이 없었어요. 라돈 침대도 그렇고 방사성 물질. 뭐 근데 가장 그런 큰 것도. 본인의 이제 그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서 어떻게 근데 대처하실 저는 생각입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방사선 종사자는
배지를 차요. 그게 방사능이 얼만큼 축적되는지에 대한 그런 배지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그걸 축적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배지가 측정해줘요? 배지가 계속 누적을 하는 거예요. 오. 숫자가 있어요. 안 보여요. 필름처럼 이게 흔적이 남는 거예요. 아까 엑스레이가 영상을 남기듯이. 색깔이 막 바뀌고. 아니 그렇게 나중에 그렇잖아요. 가서 확인. 이 계산이 거기 다 누적이 되면 그걸 프로그램에 연결하면 거기 누적된 양이 노출된 양이 나온대요. 신기하다. 근데 어차피 저는 지금 필요하겠네. 그래서 아까 이거 하려면 답변 안 이거 해주신 게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그 차폐하고 이게 밖에 나가셔서 응. 촬영을 하시는데 응. 어떻게 그 방사선에 노출되는지를 한마디 해주셨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 그대로 이게 다 경보장치라든지 안정장치를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기계인 것처럼 정확하기도 하지만 오류 오작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노출이 되기도 해요. 의료 쪽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진 아까 페트 얘기한 게 사진 찍는다 했는데 그거는 내 몸 안에다 방사능 물질을 집어 넣어요. 그래서 걔가 몸 안에 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방사능 물질에 몸이 반응하는 걸 사진으로 남기는 건데 그러면 주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꺼내고 그거를 그다음에 뭐 측량을 하든 어떻게 해서 추하하면서 그럴 때 묻는 거죠. 그거 할 때 이제 배지가 측정하겠네. 그때는 그쵸. 만약에 그게 기적이네. 방사선을 그게 제품이니까 배지 얼마예요? 살 수 비쌀 있어요?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문제는 단점이 그거예요. 누적은 되나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다음 당장 만약 오작동을 했으면 걔를 나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건 그런 아니구나. 경보 기능은 없어요. 아니, 그냥 누적만 네. 하는 거야. 그래도 잘 배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사능 측정기는 걔는 누적은 할 수 없으나 일정 그 순간에 높은 수치가 있으면 경보 올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블루투스를 달아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사업성 있어요. 요즘 같은. 애들 명찰에다 이렇게 딱 해갖고. 나 진짜 가능한 거 기술 같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엔지니어링 문제야. 정말 아이디어 우선 아, 많이 쓰는 이런 것들 정말 못 살겠네. 말도 누가 안 되는 개발할 건데요, 과제는 누가?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누가 만드는데? 대박 많이 살릴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블루투스로 잘 일시적으로 되는 높은데 이러면 걱정돼서 못 살거든. 그냥 삑 소리만 나면 이러고 하루에도 너를 뜰 텐데 그러면 정신건강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불안을 먹고 사람들이 그죠. 돈을 버는 거지. 그거로 팔아야지. 다 그거 불안 이용해서. 장사. 우리가 불안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얼마나 많아. 미래에 대한 불안, 보험에다 잘 교육, 되지. 저도 뭐, 방사능 측정기 관심도 없다가 보험, 뭐. 불안감이 막 커지니까 저도 막 이걸 어디서 빌려야겠다고 검색해보니까 5만 원 내고 빌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수원시청 비덜씩 빌려 있어요. 분당구청이 지난번에 뭐 아까 얘기를 하시길래 시민 게시판 같은 거 들어가 봤더니 곧 구비할 예정이다. 금연을 그러니까 구비하면 공공기관 대여를 너무 하겠대요. 많아 사람이. 줄 서야지 뭐. 예,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 되게 사설업체들도 많이 빌려주더라고요. 그런 맞아. 것도 보니까 요즘에는 한 5만 원 내면 하루 맞아요. 빌릴 수 있는데. 구청 뭐 1,000원 빌리면 1,000원 내면 뭐 아 구청 1,000원이에요? 아니 그런 데도 있대요. 공짜로도 불려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금액을 걸어서 불려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돈을 벌려면 이 불안감을 이용한 마케팅.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행동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불안한 아,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누군가 날 먹여 살려주겠지 이런 거 우리 마을에서 내가 할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뭐 열심히 좀 하고 목적 있으면 열심히 하고 안 하면 뭐 반일이나 좀 하고 그런 거 하겠지. 그냥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 도망가진 않아요. 단지 몇 발자국 뒤에 서 있을 뿐. 빠르시더라고요. 평소보다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빨라지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0.0이었나? 근데 그 치과는 선이 좀 더 작아요. 부위도 적잖아요. 여기 파노라마 이것만 찍잖아요. 그래서 잘 근데 요즘 치과는 기억하는데 거기 엑스레이실에 안 가고 이렇게 바로 이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아 바로 그렇게 찍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그러니까 자체가 다 선이 엑스레이가 지나간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엑스레이 이렇게 선이. 그냥 그 진료 의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러니까 거기 달려 있는 거지 아예. 그 엑스레이 기능이 진료하는 게 되게 조그만 거.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도 걔가 있어요.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걔가 이빨 이렇게 하나만 찍는 것도 있어요. 얘가 그 전체를 얘기를 하지. 찍는 게 이빨 하나만 아니라. 찍는 거.
네. 아, 이빨 하나만 찍는 그런 거를 옛날에 엑스레이 실에 옛날. 들어가서 이걸 돌아가는 걸 했는데 그것도 요즘에 엑스레이 실에 있어요. 아니야. 아, 근데 그냥 요즘에는 의자에서도 찍는다. 하나 잘 안 찍어요. 요즘에 파노라마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해서 왜냐면 얘 하나 잘못됐다고 얘네만 딱 찍어서 그게 하나만 찍는다고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하는데-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파노라마 몇 개 거의 다 나오네요.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음. 이게 그런 엑스레이 실에서 이렇게 딱 정해서 찍지 않고 그냥 밖에서 진료 의자에 앉아서 이 부분만도 찍더라라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찍을 때도 나가 계세요. 그쵸. 안 왜냐면 나가겠는데? 한 번 찍는 건 아니라 그 그게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 찍잖아. 그러니까 고정하는 그 사진 찍히는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나오는 내가 손을 내 부분이 안에 있어야 그치, 되고 그치. 내가 이거 그거를 손으로 잡고 있는 거.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경우가 그쵸. 있는데 맞아. 고정이 잘 안 되거나 내가 잘 못 잡고 있으면 간호사분이 안에서 잡아주세요. 그냥 싫어. 이렇게 싫어하시면서 잡아주세요. 이게 맞아. 침이 묻어서 싫어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네. 엑스선 때문에? 방사선 때문에? 응. 불안해서. 침이야 뭐 그쵸. 치과인데. 아유, 치과인데. 그 정도는. 치과가 침 아유. 무서우면 안 되지. 아유. 침 튀기고 피 튀긴다고 싫어하겠어요. 아유 참. 침 튀기고 피 튀기고 많죠. 즐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저 옛날 펫센터 있어가지고 엑스레이를 엄청 많이 찍었을 때 그때 몰라서 굉장히 진짜 힙하게 많이 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역시 알아야 돼. 그러면 병원님은 이제 방사능에 노출되는 과에 갔으니까 난자를 보관하셔야 되지 그러진 않아요?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출이 별로 안 돼요. 저는 제 스테이션에 있지. 그래도 거의 그런. 내가 것만 대학교 하니까. 과를 고를 때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를 그 내 점수 리스트에 있었는데 그걸 배제한 이유가 거기 가면 폭탄할까봐 그 프리미엄 거래갖고 정말 아니요, 조무쌤 같어 정말. 아니요, 맞아요. 제 사촌 동생도 그게 뭐지? 핵공학과인가? 를 갔어요. 거기서 석사까지 했어. 근데 부모님이 계속 뜯어말리는 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한참 그때 히로시마 석사를 땄는데 그때 히로시마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당장 나오라고 석사까지 했는데 그 단계를 했어요. 정말요? 응. 결혼해서 얘기 났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슬픈 사연은 그 친구가 암에 발생해서 어머, 그것 근데 때문인가 봐요. 아니야. 근데 진짜 전공했다고 해서 안 걸리는 아니 근데 진짜 원자력 그건 발전소에서 아니고. 근무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근무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빨리 자식을 낳거나 그런 유도를 한대 권장. 아까 얘기한 아까 그 약물 쓰는 부서는 기혼자 그다음에 출산에 계획이 없는 분들 우선으로 가요. 아까 그런 얘기한 게 직접 있죠. 약물 만지는 그 부서는 그 대신 굉장히 편해요. 몸이 참 편하대. 그리고 위험하니까. 이미 몸은 망가져가고 있는데 뭐 하나. 그러니까 조심만 하면 특별하게 그게 없다는 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심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 그 내용 중에 뒤에 확률적인 내용이 조금 있긴 한데 그거는 안에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 발생한다고 아까처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명확하게 일정 선량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일정 선 아까 100 이상이 되면 방사선이 노출되면 많이 될수록 세포 사멸이든지 DNA 손상이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대요. 시간이 다 됐답니다. 그렇구나. 그러네. 9시 있다 반이네. 그러네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였어. 우리가 막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정확하게 찝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막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왕좌왕. 근데 한국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견해는 이렇게 돌아가서 일본 여행 갈까 말까 방사능 때문에 좀 고민했었는데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혹시 일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여행 간다 하면 그래서 저 아직 못 갔어요. 그 이후에 거분도 많아갖고. 후쿠시마 이후에 일본 여행 안 가려고 있다 이거죠. 미세먼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좀 걱정할 게 많은 것 같다 생각해서 근데 좋은 소리일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죽나 교통사고로 죽나 비슷해요. 네? 그냥 뭐 원하는 대로 그냥 편히 살라고. 네. 저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거 특히 우미연 얘기는 진짜 게르마늄 팔찌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네, 뭐 이것도 거의 저는 이게 불안 마케팅 혹은 뭐 그런 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몰랐던 지식이에요. 방사능이 소멸된다. 이 사실 정말 잘 몰랐었고요. 약간 디테일한 몇 가지가 알고. 네. 이게 재밌네요, 생각보다. 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게 되게 좀 안타깝지만 그렇죠. 네. 어쩔 수 없겠죠. 교통사고도 어쩔 수 없고 사실 죽으려면은 어떻게든 죽고 살려면은 90세 그분까지 등 다 벗겨져도 사니까 이제 신의 손에 맡기고 살아야죠. 네. 전 이미 담배를 피는 순간부터 어떤 그 건강한 물질로 장기 수명을 늘린다 어떤 그런 개념은 이미 희박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사실 나돈 침대도 사실 뭐 그렇게 뉴스를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결같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돈 침대가 해로워봐야 제가 피는 담배보다 더 해롭죠.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피폭은 2세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기는 뭐 그렇다 쳐도 그 2세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불확정성이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거의 워프 정도 레벨로 그래도 불확정성이기 때문에 우리 DNA에 영향을 아, 이렇게 디스를 하는구나. 생기게 되면 그때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사정권이 생긴다면 그때쯤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2세는 무조건 남겨야죠. 그때 안 오셨나요? 지난주에 오셨어야 됐는데. 저는 굉장히 분명했어요. 지난주 결론이 무자녀였어요? 지난주에 강영 씨도 왔어야 되는데. 진짜 왔어요. 지난주에 저는 딱 전데요. 결론을 그렇게 노출했기 때문에 유기물의 결혼과- 이세가 아닌 기억나. 결혼과 출산과 육아는 인과를 끊어야 된다. 인과가 끊기게 돼 있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방사성 물질, 방사선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돼서 되게 유익하고 솔직히 저는 처음에 올 때 내용이 좀 어려워서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방사선이 사람 몸을 뚫고 가면 분명히 어디선가 떠돌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하고 끝나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근데 다시 제가 여기 봤는데요. 여기서 딱 나와요. 처음에 방사선의 본질은 에너지 흐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거든요. 내 말은 물질이 아니라는 네, 거지. 그러니까 물질이 분리된 게 불안정한 상태의 분자가 안정한 상태로 가는 과정이고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방사선이래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 물리량이 없다고 했던 너무 게 어렵다. 만약에 폭탄의 물리량이 있으면 파편이 이게 계속 에너지를 누적이 가지고 되는 있잖아요. 빛이 내 계속 몸은 쏘게 되니까. 축구하겠죠. 폭탄의 그러면 파편이니까 누적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사역에서 영향을 무한정 받는 게 쌓일 어디로 가고 텐데. 있지는 않잖아요. 방금 물이랑 없다 했어. 에너지가 아니, 사라지겠죠. 물리량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한 에너지라고. 번 아니 빛은 계속 에너지니까 물리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산란되고 빛이 움직이잖아. 없어지잖아요. 빛이 어디든 다 있진 제 않잖아요. 개념이 아니. 아니 그 에너지 아니 근데 난 지혜 씨 말이 어느 정도 일리 있다는 생각이 정말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서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아무튼 그 얘기 나중에 술자리에 가서 내가 발표할 거야. 에너지. 알았어. 좋아. 방사선 사라지는가 안 아니야 사라지는가. 그 주제가 아니고 하여튼 다른 주제로 엔트로피 물질의- 뭐 이런 걸로 그런 하는 거야? 그런 거 비슷하게 광자의 흐름, 걔는 빛이 아니지. 어쨌든 그걸-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 과학에 대해서 한번 발표할 생각이라서 저도 오늘 되게 어렵고 어렵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졸리겠다 하고 왔는데 진짜 재밌어요. 저는 피폭이란 게 되게 발음 어감이 좀 이상하지. 피폭이니까 저는 피폭이 그냥 빵빵빵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막 다 터지고. 근데 제가 사진을 찍을 때조차 피폭 당하고 있었다. 저는 그런 개념도 없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원자력 발전소장이세요. 근데 사실 그 구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같이 사택 사는 사람들 보면 다 애기 많아요. 네. 애기 낳고 끝까지 버리지 업무를 하시는 게 못했어. 아닐까?
근데 그 본사가 서울인데 서울 빼고는 전부 다 그 원자력 근처에서 지방. 근무를 하게 그러니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울진 피폭의 경주 양이 이렇게. 적어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방사능 종사자가 더 안전한 게 항상 작업을 할 때는 그게 법으로 까먹었네. TLD를 뭐라고 하지? 우선 측정. 측정기를 갖고 있어야 되만 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그다음에 일정하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 더 안전하다 하는 거고. 그쵸? 끝! 재밌었습니다. 과학은 정말 즐겁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즐거워요.